그림은요. 한지 오늘도 섬유에다 한지 섬유. 예. 한지 섬유에 아크릴로 예, 그렸습니다. 한지 섬유. 예. 제가 닭종이에다가 닭종이. 그려보니까 닭종이에 한국화 물감으로 그리면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근데 예. 옥양목에 아크릴로 그려봤어요. 옥양목. 예. 어떤 면섬유. 면이 옥양목. 근데 아크릴이 이렇게 밖으로 품어요. 색이.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야하다고 할까? 색이 좀 날려요. 색이 밖으로 품는다. 품어요. 조금 색이 뜬다 그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좀 화려하고 화사한데 예. 저는 안 맞아요. 그게 음. 둥둥 뜨고 조금 야해요. 혹시 여성들 화장할 때도 그런 느낌 있습니까? 그럼요. 화장이 잘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아니라 좀 그거는 좀 다른데 아무튼 아크릴 물감은 품어내요. 근데 예. 한지 섬유는 닭섬유가 섞어져서 만들어진 섬유거든요. 예. 저걸 우연히 한지 양말 만드는 분이 닭섬유가 그럼 색깔을 잘 흡수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까? 흡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흡수를 한다. 예. 예. 그래서 아크릴로 그렸는데 한국화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가라앉아요. 네. 근데 저 한지 섬유를 우연한 기회에 한지 양말 하시는 잘 아는 분한테 구해달라고 그래갖고 구해서 그려봤는데 아주 아크릴하고 한지 섬유는 궁합이 잘 맞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그러고 보니 우리 박미수 작가님은 어떤 그림의 재료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릴 바탕에 대해서 모르면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실험을 해보시고 없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네. 또 그림을 그러니까 그리시네요. 버릴 폭 잡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면 버리면 되니까. 아까 실기 강의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네. 재료에 대한 이론 강의도 상당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그릴 판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런데 그려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미리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예, 예. 설명을 해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지섬유로 그린 건데요. 닭섬유, 예, 예. 네, 저기 제주도에 가면 오름 있잖아요. 오름, 예. 오름에 풀밭 있어요. 제가 저 오름에 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기억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러만 제가 제주도를 2번 갔어요. 오름 그래요? 예. 오르려고. 예, 저도 늦가을에 한번 올랐다가 네, 정말 그래서 센 바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몇 점 그리고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래. 그러면 시도 쓰시니까 그런 시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런 그림과 함께 매칭되는 그 시를 옆에 같이 저희들이 영상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괜찮을 것 오늘 같다는 가져왔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나중에 이 시도 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예. 이 작품은요. 화려한 색도 쓰시네요. 예. 강렬한 이 색. 판이 뭔지 모르죠. 그린 판. 저기 써있네요. 세라믹 분청도판. 네. 안료로 쓰시고. 네. 그 어느 날 가마에 갔더니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 후배가 하는 가마에 갔더니. 그래서 이 판이 뭐 하는 거야? 그림 그리는 판이에요. 그 그림은 어느 산에 가보시고 영감을 느끼신 겁니까? 아니요. 그 분청판에 맞춰서. 분청판에 맞춰서 산은 그냥 그리신 거고. 강렬한 색감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제목처럼 저 붉은 산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그릴 때는. 붉은 산 아래에 있는 저 집 보이시나요? 예, 이제 보이네요. 이제 보이네요, 이제. 집 앞에 붉은 산에만 눈이 갔었는데. 집 앞에 호수도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일부러 감춰 놓으셨네. 붉은 산 아래 제목을. 자, 이 작품은 분청을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그리거든요. 예. 근데 초벌구이를 하다가 깨졌어요. 지금 깨진 자국 보이시죠? 오른쪽. 일부러 저렇게 그리신 게 아니고 깨진 겁니까? 깨진 거예요. 깨진 걸 잘, 예. 깨졌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리고 분청은 큰 판이
큰 판이 안 깨지고 구워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안 깨지고 구워지 쉽지 않아. 예. 예. 근데 어차피 내버릴 건데 한번 그려보자 뭐. 근데 구울 때 한쪽만 잘 부서지면 이제 내버릴 복 잡고 예. 그렸는데 저기 1250도에서 뭐까지 올라가서 그 구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도자기 굽듯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것을 구운 것이네요. 구운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예. 저 작품이 완성되려면 굽는 사람의 정성과 불과 불감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네요. 불가마에 그래서 제가 보통 도공들이 그러면 백자,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굽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네요.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워서 그러니까 후배가 그걸 구워주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노심초사. 그래서 저 작품은 제가 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정말 공기와 불과 그 후배의 정성과 마음 조림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림이 잘 나왔어요. 그 선맛도 잘 살려지고. 제가 조예가 깊지 못해서 야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을 보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한강 작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네, 물어보고 대답 들으시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 이 작품은 아이패드로 그린 건데요. 아이패드. 아,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셨네요. 예. 한 5분 설명 듣고 그렸는데 아, 아이패드에 그림 그리는 기능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리신 거네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프로크리에이터, 예. 깔려져 있는 아이패드. 예. 아이패드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일반적으로 아이패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아이패드 회사가 좋아했겠네요. 좋아했죠. 좋아했어요. 일반적으로 보기는 그냥 유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러셨다. 오늘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게 제가 레이어드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판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 낙관이 너무 글자가 커요. 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우면 다 밑에 그림까지 다 지워지니까.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레이어드가 무슨 뜻입니까? 그 그림 그리는 판이 여러 장을 그 판을 여러 장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하늘을 제일 우판에 그려놓고 그 위에다 그리는데 하늘을 예를 들자면 구름 그린 거를 제일 위쪽으로 갖고 올라와 버리면 나무 그 구름 밑에 있는 나무는 다 가려지는 것처럼 예.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에 있는 그 기능이네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한 판에다 그려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낙관 글씨가 너무 큰데. 예. 아니요, 전혀 안 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더 네, 크게 이 하시면 괜찮을 것 그림을 같은데. 관객들이 참 좋아하셨고. 낙관이 지원입니까? 네, 예. 뜨로한. 또는 뜻이 있는 뜻이 있는 뜻을 뭐 이루는 동산이라고 뜻이 할 있는 수도 있고, 동산, 원. 뭐 뜻을 품을 수 있는 뜻을 품는 뭐 네. 세계라고 할 수도 예. 있고. 에덴 동산의 나무 같네요. 예. 제가 진 게 아니니까 오늘. 예. 이 그림도 아이패드 그림인데요. 아이패드니까. 이 그림은 레이어드를 많이 썼어요. 이제 이미 이제 제가 조금 숙달이 돼가지고 예, 예. 그 나무선만 그려서 한 레이어드, 꽃만 그려서 구도를 잡아가지고 꽃을 그렸는데 그 꽃을 밑으로 숨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목도 숨어 피는 꽃으로. 아, 그래서 꽃이 부분적으로 저렇게 네네네. 보이는구나. 예. 오히려 더 재밌어요. 좋아 보이는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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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뭇잎 사이에 가려진 꽃의 느낌도 나고, 네. 예, 그러네요. 예. 처음에는 꽃이 주인공이라 생각해서 제일 앞에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주인공이 꼭 나댈 앞에 꽃을 그리고 그 위에 잎을
그린 것이 아니고 같이 그린 다음에 레이어드 기능을 활용해서 저렇게 네,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꽃을 가려버렸어요. 예. 나무도 많이 가렸죠. 나무도 많이 가리고. 예.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 다음 그림 같습니다. 예. 예. 이거는 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전 단순하게 그냥 뭐 해 떠오르는 풍경을 그렸는지 해 지는 풍경을 그렸는지 해인지 달인지 모르고 그냥 색을 표현한 것 같아요. 색을. 색을. 예. 근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렸는데 그 바닥에 노란 계통의 밑에 한 화면이 바다일 수도 있고 일렁이 있는 바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빨강하고 노랑의 그 조화만 생각을 했는데 보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 어떤 영성을 우리 느꼈다고 익산의 그래서. 석양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왕궁리에서 보는 석양도 네, 네, 그렇고 네, 특히 옹포 건강변에서 보는 석양도 그렇고 저는 그 석양을 볼 때마다 우리 또 서동 선화의 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주 탐산의 일출이 익산에 와서 석양으로 진다고 데칼코마니죠, 그죠? 아, 그럼요. 경주 일출과 예. 익산의 석양. 스토리텔링 그렇죠. 하면 예. 되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제목 단 이거 그래서- 디지털 아트로 그리신 거네. 예. 네, 감사했습니다. 예, 예. 내 그림에도 그런 게 풍경 그런 게 좀 이상했어요. 예. 바다를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하늘도 노란색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안 하고 일렁일렁하게 예, 예. 표현을 한 거죠. 분명히 해 지는 풍경을 그렸는데 보는 분들이 일출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일출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돌고 도니까. 그래서 제목을 일몰 혹은 일출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작품 발표할 때 제목을 바꿔서 일몰 쉼표하고 아까 혹은 일출. 앞에 본 그 그림 해가 네, 수평선으로 내려오면 네,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네. 예. 굉장히 강렬하죠. 예, 예. 우리 작가님도 강렬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제가 좀 남자가 그렸냐 소리를 많이 오. 그런 이 작품 그 남자가 그렸냐. 공룡동선도 그렇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그냥. 아니요, 그 수묵담채화도 제가 막 독수리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그렸었거든요. 쏘가리 막 독수리 이런 것도 그렸었어요. 예. 보고 이거 남자가 그렸지 이러고 물어보고 아이패드가 그 작가들. 작가님 속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확실하게 끌어낸 것 같네요. 오, 이거는 맑은 날의 설산. 그래서 네. 보는 분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리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하고 보는 분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강요할 뭐, 수는 예. 없죠. 예.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한테 전부 다 맡긴다고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넘어갈게요. 이것도 오늘 특정 산을 보고 그린 건 아니죠? 아, 똑같이 그리진 않았어요. 어떤 걸 참고를 하긴 했는데 같이 그리진 예, 않았습니다. 아까 네. 붉은 산도 그렇고, 예, 예. 네. 자, 여기는요. 그 배접이 된 그 족자가 있어요. 제가 예, 화선지. 해외전을 하려고 예. 그 외국에 나가려면 힘들잖아요. 액자 갖고 가기가. 그래서 족자는 몇십 점 갖고 가도 이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예, 예. 3, 40점 해도. 예, 예. 말아서 갖고 가서 예, 예. 펴서 전시하고 토로 뭐 갖고 오면 되니까. 아, 예. 족- 또 그런 또 방법이 있었네요. 네, 예. 족자에다가 그래서 족자에다가 한 뭐 3, 40점 그렸는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해외를 못 갔어요. 아, 예.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예.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격리되고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그냥 익산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인데요. 예. 그
화선지 한 장짜리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까 제일 먼저 그 운해라는 작품은 굉장히 곱잖아요. 예, 예. 그거 그렇게 하는 거는 물우림이라고 물우림.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한번 빨아내고 나면 습하잖아요. 예, 예. 화선지가. 그러면 아주 연한 단목으로 살살살살 하면 붓자국이 안 나요. 예, 예. 근데 이런 배접지는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거칠지만 붓질이 칼칼한 맛이. 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분놀림이랄까 세밀하게 표현한 거 이것도 골필로 그린 것입니까? 그렇죠. 아, 되게 서양화는 제주 있으면 한 6개월 그려서 뭐 국전에 특선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동양화는 한국화는 한국화는 예. 그 뭐라 그럴까 그 골피를 쓰기 위해서 붓동을 세우는 훈련이 몇 년 걸려요. 예, 한 4년. 그렇구나. 예. 아무리 빨리 재주가 있는 사람도 한 2, 3년은 작가님 언제부터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한 32살 때부터 했을 거예요. 진짜부터. 저는 미술 전공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그림 그리면 뭐 먹고 사냐고 못하게 하셨어요. 옛날에 뭐 예술을 잘 못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끙끙 앓다가 32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4살에 대학원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네.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피를 연습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을 때 골피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 수준에 그러니까 이르렀습니까? 저는 그게 딜레마인데요. 잘하는 건 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못하는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는 건 하고 싶지 않고 네. 골피를 잘 하셨네요, 그러면. 못했죠.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가 수학도 좀 잘했거든요. 예. 수학학자로 사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림 그리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미술 성적이 좋았다든가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소리를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림과 수학 전혀 상반되는 그런 분야 같은데. 네. 제가 국어는 잘했거든요. 국어하고 수학은. 뭐 결국 뭐 못한 게 없으시네요, 그럼 뭐. 아니요. 수학도 그림 잘했고 국어도 못했어요. 잘하고 그림도 그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 연승 감상회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림을 못했다고 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네. 이해가 갈 거예요. 예. 선생님이 90%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좋은 스승을 찾아야겠다. 5년 동안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 나 여자 제자 안 키워 그러셔. 그래서 옛날에. 예. 계속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내가 너 안 가르쳤으면 어쩔 뻔봤어. 그럴 때가 올 거려. 그러니 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2번씩 오면 내가 봐주마. 근데 이제 작업실을 얻으래요. 그것도 자기는 작업실이 없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열흘 만에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안 가르치려고 핑계 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고비도 드려야 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을 모여가지고 한 5명인가가 시작을 했는데 4명한테는 다 천재라고 그러고 저한테는 막 혼내시는 거예요. 멍청하다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선생님 몇 년 했어요? 그랬더니 나 30년 했다고. 어쩔래? 그러면 30년 있다 두고 보게요. 그랬더니 너 30년 그림 그리는 동안에 나는 놀고 도발을 있냐? 하셨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한 1년쯤 지났는데 계자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중국. 모르시죠?
계자원이라는 네, 책. 처음 지금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 중국 뭐 그런 계자원이라는 책에 화집입니까? 예. 소나무가 전지자리로 그려져 있는데 예. 제가 자존심 상해서 그대로는 못 그리고 적당히 이제 그거 보고 조금 응용해 갖고 예. 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전지자리를 붙여놨는데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오시더니 저 그림 누가 그렸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혼날까 봐. 저 그림 누가 그렸냐고. 이제 어떻게 제가 그렸는데 그랬더니 잘 그렸네. 1년 만에 칭찬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혼내시고 세 번째 개인전 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을 떠났어요. 6년 만에 첫 번째 개인전을 네. 했는데 5년 됐을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나 내년에 개인전 할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못 하겠어요.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 보고 그리기는 싫고 저 혼자 이제 구도를 잡아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석 달 만에 한 점을 완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한 점 뭐 그렇게 해서 5점을 그리고 났더니 조금씩 이제 그래서 35점을 그려놓고 보니까 처음에 5점이 엉망이에요. 나중에는 하루에 2점씩도 그렸어요. 하루에 2점씩도. 네. 예.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도 뭐 2점, 3점 그릴 때도 있고, 그릴 한 때도 달에 한 있고. 점 그릴 때도 있고, 예. 기간은 중요한 게 기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예. 구상하는 걸 1년 구상할 수도 있죠. 그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작이라든지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는 또 기본적으로 걸리는 또 소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요? 네, 한 달 정도 네. 길어봤자 뭐. 아까 그 3m 넘는 거는 네. 한 달 걸렸나? 그러셨구나. 예. 찢어내버리는 게 많죠. 마음에 저도 그 그리다가 당시에는 마음에 그림을 안 배우기 들면. 시작해서 한 몇 년 정도 지나야 본인이 그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거는 그것도 법에 제한이에요. 법이 법에 아니고 정해놓지가 않았고 사사 받을 때보다 선생님이 허락하시는 뭐 시간대라고는 할까 또 그런 게 아니요 허락 안 해요. 왜 그런 걸 선생님이 허락하고 말고 해요. 뭐 됐다 개인전 한번 해봐라 하산하라 뭐 그런 이야기.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제자의 성격에 따라서 너 개인전 할 때쯤 됐는데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답답하면. 아까 5명이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넷은 선생님을 다 떠났어요. 작가님만 남아 계셨고. 선생님이 중간에 대학으로 가시면서 못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뗐었죠. 말이 되냐, 나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제자 화실로 제가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와주셨어. 봐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원래 그 당시 5년 만에 개인전 여셨다고 하면 좀 6년 빠른 만에. 편이었습니까? 빠르지도 늦지도. 빠르지, 그러니까 적당하지. 10년 넘어도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거고.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 3, 4년에 하는 사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전을 한다는 거는 35점에서 40점 정도를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렇구나. 돈을 절약하는 많은 방법이죠.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전시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그래서 되는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6년 만에 안 할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 그래서 세 번째 개인전 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겁난 칭찬이죠. 그 다음부터는 제 그림에 대해서 일체 상관을 안 하시고 뭐 나를 넘어섰구나 또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그 선생님이요?